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미국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외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화려한 구호에 취해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 슬로건을 보며 과거에 풍요로웠던 미국, 일자리가 넘치고 물가가 안정된 미국이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되는 거대한 행정적 움직임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연 그 위대함의 종착지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완벽한 통제 제국을 위한 것일까요? 사실 많은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오히려 세상 물정에 어리숙하고 눈앞의 일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바로 그 무관심과 어리숙함 속에서 지금 저 건너편 중국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미국 땅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청년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학사, 박사 학위를 따도 일자리가 없고 35살이 넘으면 이력서조차 내지 못하는 가혹한 제한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희망을 잃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학력 청년들이 수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사회에 나오지만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미국의 청년들 역시 중국처럼 방구석에 갇혀 미래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최고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중동에서 고조되는 이란과의 긴장감을 부추기며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금융과 통화를 붕괴시키는 길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민생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전쟁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뒤에서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기술적 통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을 명분으로 한 6G 초고속 통신망의 조기 구축과 인공지능 AI 기반의 첨단 감시 인프라 통합입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 기업의 수장들과 블랙록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의 리더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중국을 이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 기술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G, 6G 통신망은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사물, 동선을 실시간으로 오차없이 추적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완벽한 감시망의 모태가 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과 디지털 자산 시스템이 결합되면 과거 중국이 사랑하던 그 잔혹한 사회적 신용 점수 시스템과 국민 통제 기술이 미국식으로 가장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되어 미국 영토에 그대로 이식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그 통제 기술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거대 기업들과 함께 더 완벽한 통제 제국을 설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통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미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시진핑과는 친구 사이라고. 농담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통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질 글로벌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란과의 전면전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마비와 함께 글로벌 금융 붕괴, 그리고 기존 종이화폐의 완벽한 통화 붕괴가 도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마비되고 대공황이 오면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고 그때 기득권이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내밀 카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디지털 통화 체제와 안전을 위한 철저한 생체 디지털 통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그 누구도 매매할 수 없게 만드는 통제 사회로 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이 경제 붕괴와 기술 통제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시나리오의 한가운데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도 묵묵히 육지통신망의 규제를 완화하고 빅테크 기업들에게 국가 감시망의 권한을 넘겨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평범한 국민들의 삶과 지갑을 위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폭등하고 식료품값은 미쳐 날뛰는데 정치는 오직 더 완벽한 감시 기술과 해외 전쟁의 명분을 쌓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비극을 남의 일로 치부하며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갈 때가 아닙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그 달콤한 단어가 사실은 우리를 고대 이집트의 노예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릴 첨단 디지털 바벨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앞의 가짜 연극에 속지 말고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진짜 감시와 통제의 실체를 두 눈 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종말에 가깝고 6666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깝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끊임없이 이민자들이 미국을 망치고 범죄를 일으킨다며 강력한 추방과 군사력 동원을 외칩니다. 갑자기 왜 이런답니까? 본질은 내부 단속입니다. 이민자를 쫓아낸다는 명분으로 군대와 연방경찰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 AI 기반의 안면인식, 디지털 감시, 카메라, 통신 도청 등 살벌한 감시 기술을 미국 전역에 촘촘하게 깔아놓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테러범과 불법 이민자를 잡겠다는 핑계로 감시 시스템을 완성한 뒤 결국 그 칼날을 미국 본토의 청년들과 일반 서민들에게 겨누어 꼼짝달싹 못하게 군기를 잡으려는 속셈 이 아닐까요? 지금 트럼프가 집값을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코인 장사를 하며 자산가들의 배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학사 박사를 나와도 평생 빚만 갚다 죽는 구조를 만들어 미국의 청년들과 서민들을 현대판 부채 노예로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기득권들은 저 꼭대기에서 신처럼 군림하고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군소리 없이 일만 해야 하는 거대한 디지털 피라미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세력과 세상 통치자들과 주관자들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통치자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목배임을 당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을 향하여, 통치자를 향하여 불의를 지목하였고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미국은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탄의 통제실에서 기획한 완벽한 디지털 바벨탑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경제적 절망 속에서 도둑질하고 군대와 경찰의 공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완벽한 복종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중국식 통제 모델을 미국식으로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한 진짜 배후의 아젠다입니다. 악마족들은 단어를 희망적으로 말하면서 그 반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사기이며 기만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는 우리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당당히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종자리로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만 할까요? 첫째, 자본의 주택시장 교란을 중단하고 집값 상승 정책을 철회하라. 거대 사모펀드가 주택을 싹쓸이하는 투기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치인은 내일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가라. 겨우 탐억 넘은 인구를 이 거대한 아메리카 땅에 집이 부족하게 만들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고리의 학자금 대출과 의료부채 사기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 청년들을 시작부터 빚쟁이 노예로 만드는 이 악마적인 금융사기 사육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을 민생 물가 안정으로 돌려라. 남의 나라 전쟁에 국민 혈세를 퍼부으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짓을 멈추고 밥상 물가부터 잡으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닙니다. 사탄이든 딥스든 그런 배우를 모르는 일반 대중이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내 가족이 발 뻗고 잘 집 한 칸, 내 아이에게 먹일 값싸고 질 좋은 식료품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부라는 기관을 둡니까? 미국 정부는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오직 국가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감당도 못할 해외 전쟁에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화폐 가치 폭락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고스란히 마트의 식료품값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밥상을 위협합니다. 파국의 전쟁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퍼주는 해외 군사 원조를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을 미국 본토의 무너진 인프라 재건과 서민 식료품 물가 안정기금으로 전액 전환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도 북한에 돈 퍼주면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만드십시오. 그 돈이면 국민들 다 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이민자 때문이다, 성소수자 때문이다 같은 가짜 혐오 정치와 편가르기 연극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짜놓은 가짜 프레임을 거부하고 우리 밥상 물가부터 잡아라 라는 단일한 목소리로 기득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부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은행과 기관들이 줄줄이 해킹당하고 이게 우연입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정치인들이 우리의 상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 정부와 정치인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한 법을 만드는 순간 짐승표도 합법으로 만들어 강제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 정치인들이 어떻게 통제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들은 코로나 통제 때 교회의 반응을 테스트했습니다. 교회의 반응은 완전 바보들의 행진이었죠. 이제 그들은 교회는 무지하 기짝이 없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대로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교회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국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그들은 개돼지나 마찬가지야 그랬다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일에 관심도 없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청년들이 극단적이거나 공산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학자금 대출, 의료 채무, 신용카드 빚 등으로 마이너스 자산 상태에 놓여 있고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게 만든 기득권 시스템에 저항하고 있다는 경제적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이 세계가 흘러가지요. 한국, 중국, 프랑스, 미국, 세계가 마치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나 팍스, 뉴스 같은 보수 진영은 본질적인 경제 문제는 외면한 채 민주당은 다 공산주의자다, 이민자나 성소수자 때문이다 라며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집값을 더 올리겠다고 하거나 기업을 통제하는 등 더 독재적이고 악마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폭로입니다. 한국도 이러고 있지요. 본질은 안 보고 말장난만 하고 이념으로 국민들 편가르기나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말쟁이들이 모여서 중요하지도 않는 헌담이나 말하고 정말 토할 것 같지요. 정말 누가 시킨 것처럼 통일되게 정치가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왜 종말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냐면 세계 정치가들이 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 붕괴, 금융 붕괴, 통화 붕괴, 그리고 3차 대전, 그리고 전염병. 성경의 예언대로 인류의 3분의 1이 말살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순간에 멈추고 사람들이 통제되었던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에 이렇게 이 지구를 컨트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돋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탄의 일을 허용하실까요? 인류가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테스트입니다. 깨어서 대비하십시오. 구독으로 영상을 널리 알립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